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현명한 방책은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어느덧 빙하기를 맞으면서 집값의 가격도 상당한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하죠. 2년 전에는 임대인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임차인이 더욱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시장 상황도 역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격한 매매가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형성되는 역전세 현상이 우려되는 곳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전세 기간의 만기와 함께 퇴거하는 분들의 안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을 기약 없이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게 된 것이라 하였는데요. 전세 계약과 함께 맡기게 되는 금액은 당연히 계약이 만기되고 이상 없이 인도까지 이루어졌다면 반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생각은 이러한 원칙과는 조금 다른 것이 현실이라 하였는데요. 실제로 돌려주어야 하는 금원을 호속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소위 말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이라 하였죠. 기간이 끝나나가야 하는 전 세입자가 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 그야말로 억울하다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제는 전세가까지 낮추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온전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최악의 경우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분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우선 금전적인 피해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의 3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기록이 남는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와 같은 기록 하나하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사전에 이용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전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내용 증명으로도 숱한 통보를 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임차권을 사전에 등기해 보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이미 이사를 갈 곳이 정해졌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본인의 채권 순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순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구비해 둔 이후 이동을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강 씨는 2년 전 9억 원 상당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었던 아파트에 5억 원의 금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입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사실을 공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말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형성된 전세가는 1억 원이 낮은 4억 원 상당이었지만 차액을 부담하기 어려웠던 집주인이 4억 5천만 원으로 매물을 내놓은 탓이었는데요. 이미 이주를 결심한 강 씨는 빨리 돈을 받아 다음 거주지의 잔금을 치러야 했기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번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타깃책이 보이지 않던 강 씨는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해도 결국 본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온전한 금원을 빠르게 받는 것이었던 만큼 법적으로 다른 수단을 강구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 전의 내용 증명을 비롯한 임차권 등기 명령과 가압류 등의 수단이라 하였는데요. 이러한 수단을 통해 집주인에게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소송에 돌입하지 않고 반환을 받아내는 것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요즘과 같은 때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하였는데요. 간혹 법적인 절차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민하다 적기를 놓쳤다면 이 금액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에 압박이 잘 통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압류 등의 수단으로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묶어버려 강제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통장과 카드 사용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집주인 역시 패기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반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인의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은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근래 들어 전세 임대 형태에 있어 여러 양상의 사기 사건 역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범행 방법 역시 교묘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때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더라도 중개인의 정식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며 서류상 아는 사실과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도 사전에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권리 관계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등기부 등본 등의 제반 서류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계약 전부터 조심한다고 해도 결국 연루되기 쉬운 것이 전세 사기 또는 전세 보증금에 미반환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제때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이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복잡한 소송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 등 때에 따라서 유리한 방법으로 접근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어렵고 막막하기만 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사태를 겪고 있다면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